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장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요 시간을 기해서 일제히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이제 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 요만큼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일종의 박스권 수렴 형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얇게 고가 놀이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 저점이 좀 깨지는 듯한 지점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매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는 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2.68인데 마이너스 한 4% 이상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음. 뉴스 보셨겠지만 그 채권, 미국의 20년물 채권 입찰 결과가 나오고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이렇게 매도가 막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물 채권이 5%를 뚫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이런 관련 뉴스들이 다 있었죠. 미국의 이 부채가 많다. 그리고 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이제 무디스 해갖고 뭐 미국의 그 저기 빚이 많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무디스 뉴스 보면서 이거 말고 예, 그 다음에 어, 아마 시간차 공격이 들어올 거다.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뭔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어, 근데 이상하게 주가만 상승하면은 예, 세력들이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작년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쭉 이렇게 올랐고, 그 주가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자, 이제 주가가 좀 올랐고,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악재가 등장하고, 음, 저는 뭐, 이거 음모론이라고 뭐 어떻게 뭐 말을 쓰면 좀 드리기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딱 이렇게 그 나오고요. 사실 무디스가 신용 등급 강등을 예, 여기서 했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여기서 해요. 자, 한 달 전에 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자, 올라서 이제 이 추세라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들 원하시는 것은 약한 조정을 하고 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깊게 조정을 여기까지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또 다시 써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좀 뭐랄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난스럽죠. 괴롭죠. 근데 이제 가다가 잠시 하락했다 이내 다시 상승하고 잠시 하락했다 이내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잘 올라가는 랠리죠. 이 랠리의 특성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요 시간을 예, 이 조정 타임이죠 여기. 근데 막 떨어질 때는 열심히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내 너무 시간을 이제 많이 쏟아붓지 않고 이내 상승합니다. 상승하니까 뭐 조정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내 또 상승합니다. 음. 그래서 조정은 이 시간과 많이 관련이 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먼 제자리까지 그러니까 뭐 한 250이나 이제 220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 상승을 시작한 지점 있죠. 예, 도루묵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동안 공을 막 많이 들여서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내려서 여기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도루묵이 되는 것이고, 여기 위에서 따라가서 이제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은 손절당하는 거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잠시 이제 여기서 며칠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예. 그리고 이 조정의 시간은 네, 요 기간보다 예, 여기 요 기간보다 짧을 것이다. 음.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이런 매크로 상황을 잊어버리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이렇게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다. 예. 그 제가 연구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 패턴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나타날 확률이 높고 나타나야만 하고, 만약에 이 상승세가 나타나야 될 시점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차트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 십자봉이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십자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런 십자봉이 이제 이 타이밍에 딱 여기 이렇게 이제 샛별령 같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때 상당히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에 이제 여기서 이런 이제 십자봉이 나타나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봉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22년도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빠지고, 상승분에 한 반절 정도 빠지는데, 요것도 참고하시고, 작년에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원 지점까지 내려왔던 거 있죠. 요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제 중요한 라인이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인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돼 버리면 아래로, 그러면 뭐 2007년도 IMF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21년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2년도 요런 하락 있죠. 이런 하락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라인이 이제 깨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뭐 세력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 바이든 대통령 때,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그 뭐랄까요, 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자산 보유율 있잖아요. 예. 이거 뭐라고 하는데, 그 자산 보유율이 있는데, 그 자산,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냐면 뭐 1조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 금액만, 뭐 예를 들면 회사 이 은행 내에 한 뭐 2천억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라. 나머지 8천억은 자유롭게 이렇게 막 써라. 예. 지급 보증, 뭐 지급 그 준비율,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미국 은행들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자신들의 그 자산 대비해서 국채,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 때 이걸 갖다가 여기 있던 걸 아래로 낮춰놔 버렸어요. 예. 이것을 계속해서 은행들이 이거 좀 풀어주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은행들은 좀 자산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주면 이제 미국 은행들의 이 은행 창고 안에 있는 돈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게.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 그러잖아요. 일본 그 중앙은행이 일본 주식들을 막 사고 자신들이 막 국채 발행하고 자신들이 사고 막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은행들 이 한도를 좀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미국 은행들 안에 있는 돈들이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것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주식도 매수하고 막 그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이제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끌어올리려면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런 거 쓰지 않고 있다. 그런 거죠. 음, 그 뭐 일단 논외의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이제 그동안 이제 관세 이야기로 많이 골치 아팠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뭐 신용 등급, 그다음에 이제 환율 시장의 변동.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이제 좀 지나면 환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그냥 노골적으로 강제적으로, 예, 환율 1,300원까지 맞춰. 방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너네 갖고 있는 달러 있지? 그러면서 어, 그렇게 해서 달러 팔고, 예, 저기 원화로 바꿔. 그래서 원화 강세 만들어. 예,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 막 이렇게 강제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음. 자, 여튼 이제 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세상에 퍼져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딱 보면서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불안하면 그 주식을 잘 안 사고 그러겠죠. 어,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 저 주식 떨어졌네. 빨리 가서 사야지. 이런 생각이 지금 여기 들지 않죠. 네. 기다려 봐야지. 이렇게. 혹시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한번 올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한번 떨어져서는 바로 안 사요. 근데 조금 더 떨어지고 조금 더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딱 늘면서 저가 매수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어, 주가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직선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이러면서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전날까지 이제 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 매수자들이 여기가 돌파되는 순간 막 들어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잖아요. 그럼 서둘러서 바로 뭐 득달같이 달려 들어갔고 바로 저가 매수 들어가길 리가 없겠죠. 깨졌네?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락했으니까 싸다 하고 사야 되는데 예,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이제 기다린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격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떨어지는 듯하다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 싼 가격은 못 사게 되고 여기서 이제 비싼 가격에 다시 추가로 더 비싼 가격에 자꾸만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 참 좀 냉정하다. 네. 그래서 참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서로가 서로 막 경쟁을 하잖아요. 예. 누가 막 누구를 이겨먹고 막 그러려고 막 하는 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꾸 서로 막 이겨먹으려고만 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